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금요일 저희 순서에는요. 네. 취업엔에서 아주 야심차게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국내 최고의 취업 전문가 중 한 분이시죠. 네. 한국외대 외래교수이자 커리어맨 대표인 신상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 얼핏 봤을 때 저 잘못 봐가지고 신승훈의 뮤직 콘서트인 줄 알고 야, 우리 프로에서 이제 신승훈 씨가 또 콘서트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와, 그러니까요. 이거 아이디어 직접 우리 교수님께서 내신 거예요? 사실 그간 그 취업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예. 보통 이제 심사한다, 그리고 뭐 평가한다, 예, 그리고 예. 뭐 구직자 입장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가볍고, 그리고 좀 더 좀 쉽게 쉬운 용어로 다가가고 싶어서 저희가 콘서트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 정말 취업 콘서트 하니까 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그리고 좀 느낌이에요. 신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취업 전문가로서 정말 많은 구직자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경험도 있으시고 뿌듯한 경험도 있으셨을 텐데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또 우리 구직자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도 강의실에서는 그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취업 준비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갈등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데요. 일을 선택할 때는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 흥미로운 일, 이 세 가지를 감안해서 꼭 구직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처음으로 모셨기 때문에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네. 자, 취업 콘서트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됐나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회사가 그 구직자를 채용할 때 가장 궁금한 것, 그리고 구직자는 또 회사에 궁금한 것. 근데 이게 같을 줄 알고 상식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나 상이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미스매치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흥미거리가 있는 그 다른 30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 별로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좀 더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들어가게 될 회사의 조건이 궁금한데 네. 회사는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수익적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를 보는 건데 너무 상이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예 구직자도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이 회사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나 성과를 내서 회사 이윤 창출에 기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사가 궁금해하는 거, 반대로 또 구직자가 궁금해하는 거 네네.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회사 입장에서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느냐. 그렇죠. 다른 많은 회사들이 꼭 그 회사를 지원하게 된 확실한 동기를 가진 구직자라면 뭐 합격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에 대한 남다른 예리와 애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구직자는 연봉 수준이 어떠한가. 그래서 본인이 예.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고 이 회사에 근무할 것인가. 첫 번째부터 지원 동기와 연봉이 상이하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구직자라고 해도 연봉을 가장 중시할 것 같긴 하거든요. 방송하는 사람들도 출연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회사의 선택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이 선호 환경에 가장 1순위는 연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환경의 가장 1순위는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규모의 회사인지였고요. 세 번째 정도가 채용 결정 연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연봉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조건을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회사와 구직자가 각각 궁금해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 채용 설명회 때 네. 어떤 구직자 한 명이 계속 얘기 다 듣고 이제 설명 끝나고 나서 네. 자, 그런데 연봉은 얼마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물어봐가지고 네. 예, 뭐 찬물을 끼얹는 네. 그랬는데 기껏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기껏 설명했더니 했더니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을 한번 보시죠. 네. 두 번째는 회사는 이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며 회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 이른바 충성도나 로열티를 보는 거죠. 예. 네.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소기업은 1년 이내에 퇴사자가 70%를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갈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 거예요. 예. 그에 반해서 구직자는 근로조건이 양호한가. 예. 내가 오래 근무할 테니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다오. 네.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죠. 9 to 6죠. 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조건인가. 뭐 야근은 전혀 없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뭐 좀 외계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근데 저도 사실 연봉 다음으로 근로조건을 또 따지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반성을 해야 되나요? 다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또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회사 입장에서 이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뽑기 전에. 네, 음, 아무래도 궁금하네요. 이제 네. 그 구직자가 그동안 가져왔던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성은 사실 뭐 인맥 관리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명 개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래서 아주 기습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인명과 어떤 네트워크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회사는 뭐 지원자가 자기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보는 그렇죠. 거고 또 구직자들은 또 그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내가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네. 궁금할 텐데 자 여기서 세 번째 궁금증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세 번째는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대인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구직자는 여전히 기업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서도 이제 자기 조건에서 외적인 인지도까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필요한 지식을 요구하는 데 반해서 구직자는 기업의 인지도가 어떠한지를 계속 시장에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아까 두 번째까지는 또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고 지금 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중시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또 어떻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뭘 보고 판단하나요? 네,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한 가지만 던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남자 MC 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영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적 자질은 뭘까요? 영업사. 영업사원의 기술적인 저질이 네네. 네. 설득 아닐까요? 설득. 설득력. 그러면 예. 의사도 설득력이 필요 없나요? 의사요? 네. 의사도 설득력 필요하죠.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왜 영업사원에게는 꼬지 설득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구직장 내에서 기술적 그 기능이라는 것은 예.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아, 운전면허증이요? 네. 이거를 측정한다는 거죠. 아, 그런 기술적. 네. 네. 아, 나 바본가 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담론의 상식과 예, 예. 네. 그러니까 구직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능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화술, 설득력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어떻게 기동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채용 과정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네, 의외로 또 기본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쉬운 부분에 있었다는 것 예.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사실 뭐 또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인지도 또한 좀 중시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병폐죠. 예.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하고 또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야 내가 사회의 주된 구성원이라고 인식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인지도가 과연 지속적일 것이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100년의 기업이 100년 전에도 그 기업의 인지도를 가졌었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인지도가 시시각각 변화될 수 있는데 현재 인지도를 보는 것보다는 미래에 내가 이 회사에 입사 후에 그 인지도를 상승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가 필요한 것이라는 그 명함 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대잖아요. 딱 네네. 주면은 아 여기군요. 그거랑 네. 아 어디 회사 이렇게. 예. 네, 그만큼 회사의 어떤 네임밸류를 더 일단 중시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일단 먼 훗날 이 성장 가능성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과 구직자 간에 어떤 궁금증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네 번째 궁금증 좀 들어보죠. 네, 네 번째 기업은 구직자에게 사물을 보는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사람의 업무 처리 방식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구직자는 여전히 네 번째까지도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건을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저 어때요? 상은 씨는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부정적인 편이에요? 저는 너무 좀 낙천적이어주고요. 낙천적.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성공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헝그리 정신 약간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저도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근데? 왜냐면 저도 부정적, 긍정적이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네. 요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긍정적인데 자, 예. 긍정적인 사람이냐? 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채용 과정에서 어디까지고 또 구직자들은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될까요? 당연 면접인데 채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최근에 저도 좀 센세이션한 질문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네. 예. 새벽 2시에 회사로부터 급한 호출을 받고 운전을 하고 나가고 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빨간 신호등이 점등되어서 들어온다. 아. 당신은 신호를 지킬 것인가 갈 것인가? 아, 예. 질문입니다. 이게 또 솔직하게 시험장에서 나오면 네,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원 씨는? 지켜야죠. 일단 시험장이니까, 네, 면접장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겠죠. 저는 이제 또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면접이 또 늦었어 급하고 네. 그럼 저는 빨리 갈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어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지키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룰을 지키는 대신에 융통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테고요. 예. 또 그냥 가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은 준법 정신이 없겠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긍부적인 평가는 차라리 이렇게 답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좀 센스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빨간불인데 간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빨간불인데 왜 가냐 그랬더니 저는 빨간불을 가라는 불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불은 빨리 가라는 거죠. 노란불은 두리번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장을 아주 박장대소로 웃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치라는 겁니다. 네. 그럼 비보호는요? 네. 비보호까지는 연구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런 재치와 순발력이 좀 필요한 맞아요. 질문들도 있을 것 필요해요. 같은데, 네. 사실 근데 저희 취업에 진행하다 보면은 카카오톡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업계 몇입니까? 이런 맞아요. 질문이거든요. 예.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순위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외형 매출액 기준으로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실속 있는 장사의 기준으로도 해년마다 통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공시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뭐 개인 투자자들 투자를 할 때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수치긴 하지만 네. 이게 근데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칭 그 사례를 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인데요. 회사는 구직자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적응, 대처할 수 있는가? 소위 말해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객 접점에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보는 거고요. 구직자는 그런데 사풍은 어떠한가? 여전히 회사의 조건과 관련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궁금증을 이렇게 비교해 볼수록 청년 구직자들이 회사를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원 씨.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건 그 나에게 맞는 사람인데 구직자는 이제 자기가 생각한 조건에만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미스매칭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이 미스매치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지속되어 왔던 문제인 만큼 이 조건이라는 걸 맞춰야 된다는데 조건에 유리한 입장이 누구이냐? 사실 회사이죠. 네. 회사는 필요한 사람을 골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입장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세라는 거죠. 네. 쉽게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격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가격 이전에 상황이라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마름이 굉장히 심한데 사실 생수가 10,000원을 한다는 거죠. 그럼 10,0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 우리가 목마름이 덜한데 10,000원의 생수값을 지불하고 그 물을 사 마시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구직자분들은 꼭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회사와 구직자의 미스매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섯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지원자의 끈기와 인내를 살피는 거죠. 이 끈기라는 것은 사실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고요. 네. 여섯 번째 구직자는 사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지원자의 성실성을 보는 반면 지원자는 자기만족도가 높은 회사인가. 그래서 이 회사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과 가치의 만족도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덟 번째는 지원자의 정직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직자는 불만족이나 의견 제시 이후에는 대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만족을 제기하면 그 불만족에 대한 해결이 빨리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서 채용 후에 자신의 개발 의지에 대한 회사의 지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데 예. 회사는 지원자의 채용 후에 자기 개발에 자기 노력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아홉 번째는 우리가 기부 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많이 보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 최근에 사회공헌 이런 요건들이 많이 나왔죠. 그 실제로 미국의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미 약 10조라는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난 단지 10조를 벌어봤을 뿐이라. 근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인의 그런 멋진 정상적인 생각이네요. 사고가 있었을까요? 네. 뭐 이런 것들도 구직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한 도덕성으로 잣대를 삼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열 번째는 회사는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구직자는 여전히 튼튼한 회사인가? 내가 오랫동안 다녀줄 테니까 나에게 급여를 안 주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오랫동안 튼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업 구조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는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상훈 씨, 우리도 언제쯤 나는 다만 10조를 벌어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저는 한 네. 100만 원이라도 있겠다. 예. 아, 그거는 현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멋진 예. 생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회사와 구직자의 저 미스 매칭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스 매칭에서 그러면은 미스 안 매칭, 제대로 된 매칭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칭은 사실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게 연결의 고리를 우리가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칭을 이야기할 때 꼭 구직자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조언을 구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본인이 무엇을 할지 직무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직의 프로세스를 보면 직무 결정, 서류 통과, 면접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네. 대부분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지원하니까 입사 서류부터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미칭 고리는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이 직무 자체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네. 또 그 직무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성실성과 안착률이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신상훈 교수의 취업 콘서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네. 방송은 첫 방송인데 네. 방송 보시면서 또 카카오톡으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기업을 선택할 때 눈을 낮추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라고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 방송은 되게 집중해서 보셨나봐요. 예리한데요. 예, 예.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조건 높이를 낮추는 건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그 자기 스펙이나 자기 기준은 괜찮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구직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하향 지원을 하며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목표 지향이 이상적이지 않고 자꾸 퇴보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네.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에 맞는 회사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의 미래의 성장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눈높이는 맞추거나 높여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랑 비슷한 케이스군요. 스펙이나 학벌은 평범한데 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예,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예. 네. 지원 동기가 명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각오로 지속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그리고 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친구일 겁니다. 오, 그래요? 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중요하죠. 내가 네. 이성 교제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네. 내가 당신을 무엇 때문에 사귀고 싶다라는 명확성. 그리고 당신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뭉실거려서 당신 이뻐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의 눈이 너무나 이쁘다라고 콕 집어주는 게 아주 너무나 그 사실적이라는 거죠. 네. 아마 제 판단으로는 스펙이나 학벌이 비슷한데 평범한 친구인데 합격 통보를 받는 이유는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아, 동기가 뚜렷하고, 예. 예, 그리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셨다는 그러니까 강한 신념, 예, 이거 두 개를 이제 잘 어필해야겠어요. 저 상은 씨 지금 네. 예쁜 점을 찾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옆모습이 안 드셔도 예쁘시네요. 돼요. 옆모습이 참 많이 예쁘시네요.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카카오톡 보겠습니다. 네. 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거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질문 어렵죠? 예. 네. 어려운데요. 뭐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로 따지자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행복할 수는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두 분 MC분은 역시 네. 이 직업방송 진행자분들이라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죠.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예. 직업을 선택할 때는 네네. 첫 번째가 흥미로운 일을 선택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잘하는 일이어야 한다. 첫 번째가 잘하는 일이면 자칫 쉽게 실증을 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니까 대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의 흥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은 반드시 흥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몇 가지 해결해 봤는데요.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 교수님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요. 정말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좀 맞추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저 신상훈 교수님과 아주 그냥 즐거운 시간. 정말 무슨 음악 콘서트를 하나 보는 듯한 정말 편안하게. 최고의 네네. 초대 가수가 아니었나.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란 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데 네. 그 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신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